안녕하세요. 이선국 교수입니다. 회계원리 강의 제4장 회계거래의 기록과 회계장부란 내용으로 오늘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1절은 회계거래, 2절은 재정기입, 3장은 회계순환과정, 4절 분계, 5절 전기, 6절 회계정보와 전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잠시 복습을 합니다. 회계란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가 뭐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회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다 했었죠. 5가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현금흐름표, 네 번째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5가지였었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재무상태란 뭐냐, 그래서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구체적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던 것이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구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얼마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이러한 이제 결국 재무제표, 특히 그 중에서도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가 작성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는가. 구체적으로는 기업에서 거래가 발생하면은 그 거래가 발생한 것부터 이것들을 회계장부로 어떻게 표시가 되고, 특히 회계순환 과정이라 하는데 이것들이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재무제표로 작성이 되는가. 그 회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우리가 4절에서 분계다 얘기하는데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한대요. 그러면 이제 분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4장에서 볼 것입니다. 4장도 마찬가지로 1절, 2절 먼저 한 카트로 보고요. 그리고 3, 4절은 회계순환과정 분계, 또 다른 파트, 그 다음에 전기, 마지막 결론, 연습문제 풀어보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회계거래란 뭐냐 하는 거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활동 중에 우리가 회계거래만이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 또 일반적인 거래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회계장부, 곧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는 것들은 회계거래만 우리가 장부에 표시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계거래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요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우리가 경제적 사건을 회계상의 거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을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 상태표의 변동액은 실리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사건. 거래가 발생했으면 그것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실질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것을 회계상의 거래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회계상의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증가를 하거나 감소하거나 변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금액을 실질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이런 것들은 뭐다? 회계상의 거래다. 그래서 장부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로 보겠습니다. 소유주가 현금 500만 원을 기업에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했다 합시다. 어떠한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했습니까? 먼저 현재 시점에서 소유주가 현금을 500만 원을 출자했대요.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현금 500만 원이란 자산을 받은 겁니다. 그럼 500만 원 자산의 증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업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기금을 보통 뭐라? 자본금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자본이라는 자본금 500만 원이 결국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산의 증가, 또 뭐 자본의 증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거래를 기록할 때는 먼저 회계거래를 식별한,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 이게 회계거래인지 아닌지 구별할 필요가 먼저 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거래 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상품, 주문, 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활동은 발생한 시점에서 재무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회계거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경쟁기업의 출현은 우리 기업의 수익 감소 기업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회계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을 주문하거나 상품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 주문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뭔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런 경우, 그러나 도난, 분실, 재분실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한다. 그래서 도난, 돈을 도난당했어요. 분실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화재가 발생해서 홍수로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재손실 발생했죠. 이런 것들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손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회계상에서는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다?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다. 왜? 자, 도난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금을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잃어버린 만큼 현금이란 자산이 100만 원 감소된 거죠.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다. 분실도 마찬가지. 재손실, 건물이 화재가 불이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회사의 자산, 건물이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회계상에 그 자산을 감소해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회계 거래는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회계 거래 결과가 이제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인지 아니면 미치지 않는 거래인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대요. 자, 첫 번째가 손익거래, 두 번째가 교환거래, 세 번째가 혼합거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하네요. 자, 손익거래에서는 그래서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거래 이렇게 얘기한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뭐를 표시한다? 수익과 비용을 표시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거래. 그래서 자본 중에 특히 이익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거래. 그래서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키면 그것이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은 나중에 이제 재무상태표 자본에 특히 이익이익이라는 항목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결국 수익이 많아지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그러면 나중에 자본이 증가하고 비용이 많으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해서 나중에 자본이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슨 거래? 손익거래. 야, 그런데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무슨 거래? 교환거래. 그래서 이것은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만 영향을 주는 회계거래, 교환거래라 얘기하네요. 자, 혼합거래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혼합되어 발생하는 거래. 자본거래, 혼합거래, 결국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는 무슨 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야, 예로 봅시다. 자, 손익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거래의 성격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손익거래, 교환거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손익거래는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거래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했대요. 자, 그러면 수익거래다. 뭐가 발생했습니까? 일단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을 5만 원 받았겠지만 동시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여금이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았대요. 결국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이게 수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 수익, 결국 수익이 5만 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발생 거래다. 자, 그 다음에 급여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가 급여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건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뭐다? 손익거래라 했죠. 자, 2번 교환거래 갑시다.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거래. 자,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그랬대요. 자, 상품 50만 원을 매입했으면 자, 일단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했겠고 아마 현금을 줬으면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했겠네요. 그러면은 상품이란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 이렇게 해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이런 거 교환거래다. 자, 2번 은행에서 10만 원을 차입하다 해서 합니다. 자, 은행에서 10만 원을 차입했대요. 그럼
뭐가 차입한 만큼 현금이란 자산이 기업 안으로 들어오겠네. 그러면 자산의 증가. 그 대신에 이제 은행에서 차입 돈을 빌렸으면 결국 갚아야 돼요. 이렇게 갚는 거를 우리가 부채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채의 증가. 결국 자산이라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다. 그래서 자산 부채가 증가하는 거니까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자,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중에서 5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서 배당금 지급했대요. 그러면 배당금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배당금 지급하면 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배당금 결국 뭐에서 지급하는 거나 자본 중에서 이익이익금이라는 거에서 지급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배당금이라는 이제 지급하기 전 배당금이라는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뭐 현금으로 뭐 배당금 지급했겠네요. 그럼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다 주는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자, 그 다음에 3번 혼합거래.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혼합되어 발생하는 거래. 그래서 1번 7만원에 취득한 금융자산을 10만원에 처분했대요. 금융자산은 7만원에 취득했다가 10만원, 3만원 이익을 남겼네요. 3만원에 10만원에 처분을 했대요. 그러면 뭡니까? 자산의 증가과 수익 발생 거래가 혼합이라 그러네요. 무슨 이야기예요? 일단 얼마? 7만원에 취득한 거 10만원에 처분했대요. 일단 아마 현금을 받았겠네요. 이제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일단 10만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거고, 동시에 금융자산 취득했던 걸 없앴어요. 팔았어요. 그러면 7만원이라는 금융자산은 없어져.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7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이 생겼어? 3만원의 수익 발생. 결국 3만원이라는 이익, 수익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결국 자산의 증감과 수익 3만원이라는 수익 발생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합거래다. 자, 2번 은행 차입금 10만원과 차입금 이자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우리가 현금으로 차입금 10만원을 갚았대요. 현금 나갔어요.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 차입금 이자는 우리가 이자를 돈을 빌리고서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입니다. 비용 1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우리가 자산 부채의 감소, 비용 발생의 거래인데 그러면 총 자산이 감소한 건 얼마? 10만원과 10만원, 총 11만원 자산이 현금이나 자산이 감소했을 것 같아. 그리고 부채의 감소, 차입금 10만원 있었는데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 비용 10만원, 이자 비용 만원 지급했대요. 이자 비용은 우리가 비용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와 잠수 비용 발생, 거래가 혼합된 것은 무슨 거래? 혼합거래.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라는 걸 식별할 줄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계 거래도 이렇게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손익거래,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교환거래, 그리고 같이 혼합된 건 혼합거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회계 등식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계거래가 발생하면 자산이 꼴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에서 한 개 이상의 요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유형의 회계거래가 기록되든지 회계의 대전제인 자산이 꼴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 등식,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했죠. 왜?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자산이 꼴 부채 플러스 등식이라는 거, 회계 등식이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예로 한번 봅시다. 자, 예로 우리가 화성 꽃배달이라는 회사가 있다 합시다. 2000X2년 5월 중 거래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네요. 자, 5월 1일 날 화성 꽃배달에 주를 설립하고 주식 100주고 주식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이래요. 이것을 발행하고 주식 투자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납입받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고 회계등식이 성립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뭐가 발생했어요? 자, 일단 현금이란 자산이 50만 원 증가했네. 그래서 왜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 투자자로부터 현금 100주 곱하기 5,000원, 한 주당 5,000원 곱하면 얼마? 50만 원. 그럼 50만 원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납입받았대요. 그럼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 일단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자본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자본금 50만 원.
그러면 결국 뭡니까? 자, 회계등식은 차례는 현금, 자산 50만 원 이꼴 부채는 제로네요. 그 다음에 자본, 대변 항목 50만 원. 그래서 이제 왼쪽에 50만 원, 대변 오른쪽 50만 원 똑같다.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5월 5일 은행에서 현금 30만 원 단기간 차입하다. 돈을 빌릴 때 30만 원. 자, 그러면 무슨 일? 자, 앞에 거래전이 있고요. 5월 5일 날 뭐가 생겼어요? 30만 원 현금이 들어왔겠네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 단기간 차입했으니까 차입했다는 건 돈을 빌렸다는 거. 그럼 돈을 갚아야 돼? 그래서 부채가 그만큼 플러스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회계 등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산 합계가 얼마? 50만 원, 30만 원. 그러면 합계가 80만 원.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 합계는 부채가 30만 원, 자본은 50만 원. 두 개 합하면은 80만 원. 그래서 결국 자산이 꼴 부채 플러스 자본 회계 등식이 성립한다. 자, 5월 10일 날 갑니다. 꽃 배달을 하고 배달료 4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다. 자, 앞뒤 거래전 거래원은 우선 생략하고요. 5월 10일 날 뭐가 발생했어요? 꽃배달, 이 회사가 꽃배달을 하는 회사인데 배달을 했대요. 그러면은 그리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지금 현금을 지금 받았으면 현금 40만 원일 건데 이제 돈을 나중에 받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 외상 매출금.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나중에 외상으로 받아서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는 외상 매출금. 요 회사같이 꽃배달을 주 수익으로 하는 회사인데 꽃배달하고 돈을 아직 안 받아서 나중에 받기로 했어. 그런 경우는 외상 매출금,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산의 증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이 증가했네요. 이걸 결국 뭐라고? 수익의 증가 40만 원 되겠어요. 이 수익 꽃배달을 하는 여기를 서비스를 했으면 그 자체가 수익이 된다고요. 근데 수익은 나중에 수익이 발생한 그만큼 나중에 당기순이익이 많아져서 그것이 곧 이익이었고 자본이 많아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40만 원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도 회계등식은 어떻게? 그러면 자산은 합계 금액은 80만 원, 40만 원 합하면 120만 원. 자, 부채, 자본 합계 다 더하면 120만 원. 동일해 되겠습니다. 5월 15일 날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중 20만 원을 이자 2,000원과 함께 현금을 지급하다 합니다. 5월 15일 날 일단 현금으로 돈을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이나 자산이 감소되겠네요. 20만 2천원입니다. 20만 2천원. 자, 20만 2천원 왜 나갔는가? 부채 보니까 단기 차입금 20만원. 부채 차입금이 금액을 갚았대요. 그럼 부채 차입금이라는 돈이 마이너스 20만원. 그 다음에 뭐를 지급했어? 이자 지급한 게 있거든요. 비용 2만 2천원. 그래서 요거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회계등식에 보십시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5월 16일 날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9,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 받았대요. 그럼 여기도 5월 16일 날 거래 현금 자산의 증가 9,000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는 요거 돼 있네. 9,000원에서 우리가 이 건물 임대하고 돈 받는 거니까 수익 항목이에요. 수익. 결국 9,000원. 수익이 많아지면 나중에 뭐가 많아진다? 당기순이익이 많아져서 자본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하는 것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도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계등식 자산합계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자산합계는 얼마? 60만 7천원, 40만원 합하면 107만원 되겠네요. 얼마? 100만 7천원 되겠네요. 자, 부채와 자본은 마찬가지로 10만원, 50만원, 40만 7천원 다 합하면 100만 7천원 이렇게 해서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회계등식이라는 것이 항상 성립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은 계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정이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속하는 여러 구성 항목들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는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될 수 있다? 계정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그래도 이런 거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속하는 여러 항목들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단위로서 계정가격이라고 하는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명칭을 가진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는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토지, 차입금, 건물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계정 과목이다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계정은 우리가 T자 모양을 사용해서 이제 T계정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T자 계정은 중앙을 나눠서 이제 왼쪽은 뭐라고?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부릅니다. T자를 그려봤어요. 예를 들어 현금 계정이다 합시다. 그러면 현금 계정. 그 다음에 왼쪽을 뭐라고 하죠? 차변. 오른쪽을 뭐라고 하죠? 대변. 그래서 이게 차변, 대변은 이제 회계학에서 쓰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 차변은 뭐라고? 왼쪽. 대변은 뭐라고? 오른쪽.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 그래서 이제 거래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거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발생했을 때 이것을 차변 대변 어디에 표시할 거냐?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인데 이제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발생했을 때 차변 대변 어디에 표시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 5가지가 있는데 자 뭐라고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산의 증가는 어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한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한다. 자,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입한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기입한다. 수익의 증가는 대변. 수익의 감소는 차변. 비용의 증가는 차변. 비용의 감소는 대변 기입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길게 적혀 있는데 딱 여러분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지금 자산의 차변에 증가인데 차변에 적힌 거지. 뭐가 차변에 적혔습니까? 딱 2가지네요.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적혔고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가 차변에 적혔다는 거. 자산의 증가는 차변, 비용의 증가도 차변 2가지.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뭐 대변에 적혔네요. 그래서 뭐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수익의 증가, 대변.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산과 비용의 증가는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의 증가는 대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감소했을 때는 그 반대입니다. 감소했을 때는 그 반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복습을 합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습니다. 자, 자산이 증가했어요. 어디? 왼쪽에 있어요. 차변. 자산이 감소했어요. 대변. 자, 부채가 증가하면 어디? 대변.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 자본이 증가했어요. 대변. 자본이 감소했어요. 차변. 수익이 증가했어요. 대변. 수익이 감소했어요. 차변. 비용이 증가했어요. 차변. 비용이 감소했어요. 대변. 그래서 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잔액이라는 것들이 있네. 잔액은 이런 것들. 그래서 잔액은 자산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번 회계 기간에 100만 원 들어왔어요. 현금이 100만 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금이 나간 돈은 나간 대로 표시가 되죠. 그 현금이 감소된 거는 얼마? 예를 들어 70만 원 정도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현금 들어온 돈은 100만 원, 현금 나간 돈은 70만 원. 그럼 잔액은 얼마? 30만 원. 이렇게 잔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잔액 중에 잔액은 차변에 언제 주로 자산의 잔액은 주로 차변이 오고 비용도 그 잔액이 차변에 온다는 거. 그리고 부채는 대변, 자본도 대변, 수익과 대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또 평상 잔액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잔액이 어디냐 올 거냐 할 때는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오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그 잔액이 대변에 온다. 여러분이 미리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4번, 이제 대차 균형의 원리와 복식분기 제도가 나오는데, 자, 회계거래가 발생하면 동일한 금액이 항상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기입되는데, 이것을 이제 거래의 이중성이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항상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500만 원을 기업에 출자해 영업을 시작하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뭐라? 현금 500만 원이 증가했어. 기업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이건 뭐야?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된 거예요.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표시한다고 했어요? 차변 표시한다 했죠. 차변. 그 다음에 동시에 자본금이 영업의 시작에서 출자했대. 그러면 이런 경우 500만 원이라는 자본금이 증가해. 500만 원. 그럼 자본의 증가는 어디에 표시한다 했어? 대변. 이렇게 해서 항상 거래가 발생하면 이거를 차변과 대변 동시에 표시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거래의 이중성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전체 거래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하며 이것은 뭐다? 대차 균형의 원리다. 그래서 이제 차변 대변 반드시 표시하는데 표시할 때 그 금액은 항상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한다 하는 거
대체하기는 원리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식부기 제도인데, 자, 이런 식으로 복식부기 제도는 거래 이중성에 의하여 동일한 금액이 한 개 이상의 차변과 한 개 이상의 대변에 기입되는 회계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서 그 반면에 단식부기는 회계 기록에 대한 원칙 없이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과 같은 일부분만을 기록하는 불완전한 부기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항상 이런 거래 이중성, 차변, 대변 동시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뭐다? 복식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특별히 차변과 대변 합변을 항상 일치해서 표시하게 되므로 자기 검증 기능을 갖고 있다 하고요. 특별히는 역사적으로는 1494년 여기 루카 파티오리라는 사람 여기 나오네요. 이 사진에. 그래서 루카 파티오리라는 사람이 이제 당시에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상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식부기 원리를 상술, 기하, 비율 및 비례 청량이라는 책으로 이게 저술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복식부기의 기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단식부기가 우리가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비영리기관, 정부라든가 교회, 학교 이런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예산을 아니 기업이 아니고 이제 비영리기관은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이제 수입 지출이 얼마 발생해서 그것이 결산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회계를 하는데 그런 회계는 이제 주로 단식부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기업에서 하는 부기는 단식부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뭐를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복식부기는 또 뭐다?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되는 항상 그것을 구분해서 자산부채 자본 이걸 변화를 장부에 표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비영리기관, 정부기관에서도 이제 결국 복식부기의 어떤 그런 장점 때문에 조금 더 회계 처리 자체는 복잡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이행을 하면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회계학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복식부기 원리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해 간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